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 대륙의 남쪽 끝, 말레이 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서울보다 조금 더 큰 면적에 560만 명이 모여 사는 이 나라는 덥고 습한 기후와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빌딩 숲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국가적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국가가 국민의 마음을 직접 돌보는 힐링의 국유화 프로젝트입니다. 효율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정부가 왜 국민의 힐링에 이토록 집착할까요? 단순히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시각은 훨씬 더 비장하고 현실적입니다. 제1편에서는 힐링을 바라보는 정부의 충격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심층 추적해봅니다. 과거 싱가포르 정부에게 힐링은 철저히 개인의 영역이었습니다. 우울하면 각자 의사를 찾아가고 알아서 쉬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죠. 국가는 오직 경제와 치안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고도 성장기의 피로가 누적되고 국민들의 번아웃이 위험 수위를 넘자 정부는 중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원 하나 없는 싱가포르에서 나라를 지탱하는 유일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정부 시각에서 이것은 곧 생산성 붕괴이자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안보 위기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당시 부총리였던 현 로렌스 웡 총리는 역사적 선언을 합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며 이제 멘탈 헬스를 국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격상시킨다고 말이죠. 이것은 힐링을 국방이나 경제와 동급인 국가 전략으로 다루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관점을 바꿨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관점입니다. 국민의 정신적 문제는 경제 손실로 이어지기에 힐링에 예산을 쓰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부를 지키는 투자라는 계산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관점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정부는 병원이 아닌 커뮤니티 중심의 힐링, 즉 소통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 믿습니다. 셋째는 도시 계획적 관점입니다. 삭막한 도시는 인간을 병들게 하기에 도시 자체가 치유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숲속에 도시를 얹어놓겠다는 자연 속의 도시 비전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결국 싱가포르 정부에게 힐링이란 시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국가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제 국가는 선언합니다. 힐링은 혼자만의 숙제가 아니며 국가가 당신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다고요? 과연 이 비전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요? 제2편에서는 힐링 정책의 구체적인 실체와 그 방향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였습니다. 제2편 병원에서 일상으로 힐링 정책의 대전환. 안녕하십니까?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입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는 싱가포르 정부가 힐링을 국가 안보이자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부는 이 거대한 비전을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단순히 국민들에게 쉬라고 말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계획의 나라답게 마음을 다루는 방식도 철저한 설계도 위에 올렸습니다. 제2편에서는 힐링 정책의 핵심 골자와 그 방향이 가리키는 미래를 정밀하게 분석해 봅니다. 싱가포르 힐링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방향의 전환입니다. 과거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후 약방문이었다면 현재는 아프기 전에 미리 막는 선제적 예방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국가 정신건강 및 웰빙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심장은 단계별 케어 모델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신 건강 상태를 마치 대매 수위처럼 4단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가장 밑바닥인 1단계는 일반 대중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셀프 케어 가이드와 디지털 앱을 보급합니다. 2단계는 경미한 불안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정신과 의사가 아닌 선생님이나 동료 혹은 동네 상담사가 즉시 개입하여 상담하도록 지원합니다. 3단계와 4단계가 되어서야 비로소 전문 의료진이 투입됩니다. 즉 정책의 핵심은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병원 갈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의 방어벽을 높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치의는 의사가 아니라 내 이웃과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철학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간 정책 또한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 속의 도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2030년까지 모든 가구가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공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목표를 위해 도시의 회색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건물 옥상 정원과 빌딩 벽면 수직숲을 만듭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정책은 치유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공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직장인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식물과 물소리를 과학적으로 배치한 의료용 정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치유 정원을 2030년까지 전국 30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공간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으로 정책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인력부는 직장 정신건강 권고안을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회유합니다. 직원에게 업무 시간 외 연락을 자제하고 정신건강 휴가를 보장하게 합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 직원의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한 가치임을 정책적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힐링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힐링을 병원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해방시켜 우리 일상과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치료를 넘어 돌봄으로. 이것이 싱가포르가 그리는 힐링 국가의 청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제3편에서는 실질적인 힐링 지원 사업과 그 생생한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산 힐링 건강TV의 약산도사였습니다. 제3편 국가가 건네는 치유의 손길. 안녕하십니까? 약산 힐링 건강TV의 약산도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싱가포르 정부가 그린 거대한 힐링의 설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설계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힐링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제3편에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부 주도의 4가지 핵심 지원 사업을 찾아가 봅니다. 첫 번째 지원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주관하는 치유 원예 프로그램입니다. 싱가포르 공원에서는 노인들이 단순히 벤치에 앉아 꽃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 흙을 만지고 식물을 심으며 향기를 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정부가 공인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원예 치료사가 진행하는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치매 초기 환자나 뇌졸중 회복기 환자들의 감각을 깨우고 인지 능력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의 차가운 치료실이 아닌 정원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치유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강국 싱가포르의 면모를 보여주는 마인드라인 플랫폼입니다. 보건부 산하 의료혁신청이 개발한 국가 공인 AI 힐링 비서입니다. 정신과 문턱을 넘기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는 내 손안의 상담소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털어놓으면 AI는 즉시 그에 맞는 호흡법을 알려줍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악을 재생해주기도 하죠. 만약 우울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즉시 가까운 상담센터를 안내하고 예약을 돕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국가 케어 시스템이 국민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지원 사업은 크레스트 팀입니다. 찾아가는 힐링 특공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민의 80%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정부 파견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팀이 상주합니다. 이들은 사무실에 앉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직접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홀로 사는 노인이나 은둔 청년은 없는지 살핍니다. 이웃과의 단절이 가장 큰 병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적 네트워크를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싱가포르 스포츠 청이 운영하는 액티브 헬스 프로젝트입니다. 전국의 주요 스포츠 센터에는 액티브 헬스 랩이라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신체 나이와 스트레스 지수를 정밀 기계로 측정받습니다. 그리고 전문 코치에게 숙면하는 법이나 스트레스 낮추는 운동법을 처방받습니다. 막연하게 운동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힐링 솔루션을
국가가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싱가포르 정부는 원예와 기술, 사람과 데이터라는 네 박자를 갖춰 국민의 힐링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판을 깔아주어도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해 돈을 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영리한 기업들은 이 힐링 열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제4편에서는 정부 지원을 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한 힐링 산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심 속 호텔이 어떻게 숲으로 변했는지 놀라운 비즈니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였습니다. 제4편 도시가 숲이 되고 힐링이 돈이 되다. 안녕하십니까?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싱가포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힐링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정부가 판을 깔아주자 민간 기업들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힐링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황금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결과 좁은 국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힐링 비즈니스가 탄생했습니다. 제4편에서는 싱가포르를 웰니스 경제의 허브로 만든 3대 힐링 산업의 형태를 정밀해보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 도심형 웰니스 관광입니다. 싱가포르에는 알프스의 설산도 몰디브의 해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발상을 했습니다. 자연이 없으면 빌딩을 자연으로 만들자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오아시아 호텔 다운타운입니다. 이 건물은 외벽 전체가 붉은 덩굴식물로 뒤덮여 있어 거대한 수직 정원을 연상케 합니다. 콘크리트 벽 대신 뚫려 있는 로비로는 자연 바람이 통하고 투숙객들은 빌딩 숲 한복판에서 요가와 명상을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가 창조한 도심 속 피난처, 어반 리트리트라는 개념입니다. 싱가포르 관광청은 매년 웰니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도시 전체를 거대한 힐링 축제장으로 만듭니다. 쇼핑만 하던 관광객들에게 건강을 얻어가라고 유혹하며 관광 산업의 체질을 힐링 중심으로 뜯어 고친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축은 멘탈테크 및 기업 웰니스 시장입니다.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에는 고소득 전문직이 넘쳐나지만 그만큼 살인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들을 겨냥한 디지털 멘탈 케어 시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인텔렉트가 그 대표 주자입니다. 이들은 아시아인의 정서에 특화된 상담 앱을 개발하여 수백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 고객이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직원의 멘탈이 곧 회사의 수익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복지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힐링이 기업 간 거래의 핵심 상품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의학의 현대화 산업입니다. 중의학은 더 이상 노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낡은 한약방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힐링을 힙한 라이프 스타일로 재해석했습니다. 유한상 같은 기업은 매장을 명품숍이나 고급 카페처럼 꾸며놓았습니다. 젊은 층은 자신의 체질에 맞는 허브차를 마시고 젤리 형태의 보양식을 디저트처럼 소비합니다. 쓴 약이 아니라 세련된 힐링 아이템으로 전통을 산업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싱가포르의 힐링 산업은 호텔이라는 공간과 앱이라는 기술 그리고 한약이라는 전통이 맞물려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힐링 경제 규모는 국토 면적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싱가포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CEO와 노동자가 느끼는 힐링은 과연 같을까요? 제5편에서는 싱가포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직업 군별 힐링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넥타이 부대의 쪽잠부터 서민들의 바비큐 파티까지 그들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였습니다. 제5편 넥타이 부대와 작업복 서로 다른 치유의 문법. 안녕하십니까?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힐링을 좋은 곳에 가서 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생존 현장인 싱가포르에서 힐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노동 환경과 스트레스 종류에 따라 힐링 방식도 철저하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마천루를 지배하는 화이트 칼라와 도시의 혈관을 돌게 하는 현장 근로자의 휴식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제5편에서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직업 군별 힐링의 실태를 추적합니다. 먼저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중심 업무 지구의 금융과 IT 전문직들입니다.
이들은 고소득을 올리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과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는 시간 빈곤층입니다. 이들에게 힐링의 핵심은 효율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런치타임 웰니스 문화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은 식당이 아닌 요가 스튜디오나 수면 카페로 달려갑니다. 샌드위치로 10분 만에 끼니를 때우고 남은 시간 동안 명상을 하거나 전용 캡슐에서 쪽잠을 잡니다. 짧은 시간에 뇌를 강제 휴식시켜 오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치열한 생존 방식입니다. 주말이 되면 이들은 스테이케이션을 선택합니다. 비행기를 탈 시간조차 아깝기에 도심 속 호텔에 숨어들어 룸서비스를 시키고 수영을 하며 철저히 단절된 휴식을 즐깁니다. 이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하트랜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서비스직과 운송업, 그리고 현장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합니다. 육체 피로도가 높은 이들에게 힐링의 핵심은 고립이 아니라 연대입니다. 주말이 되면 해변은 거대한 캠핑장으로 변합니다. 가족과 동료들이 모여 텐트를 치고 음식을 나누며 밤늦도록 웃고 떠듭니다. 땀 흘려 일한 뒤 탁 트인 바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것을 마칸 테라피, 즉 먹는 치유라고 부릅니다. 시끌벅적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주목받는 그룹은 의료 및 공공필수 인력입니다. 번아웃과 싸워야 했던 이들에게는 개인적 힐링을 넘어 조직적 치유가 도입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형 병원들은 원내에 직원 전용 힐링 라운지를 마련했습니다. 안마의자에서 쉬거나 간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어 서포트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고통을 아는 동료들끼리 서로의 마음을 상담하고 지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동료의 존재가 이들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립되기 쉬운 긱워커와 프리랜서들입니다.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은 이들은 커뮤니티 스포츠를 통해 힐링을 찾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커뮤니티 클럽에서 운동하며 땀을 흘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이들에게 운동은 체력 관리를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쪽잠을 자는 경영자부터 바비큐를 굽는 노동자까지 방식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무너지지 않고 내일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싱가포르의 힐링은 각자의 삶의 무게에 맞춰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을 불문하고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힐링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제6편에서는 국민이 실제로 지갑을 열고 시간을 쓰는 선호 힐링 유형과 실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였습니다. 제6편 걷고 먹고 떠나라 4대 국민 힐링법. 안녕하십니까?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직업에 따라 각기 다른 힐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계급장을 떼고 나면 결국 사람의 욕망은 비슷하기 마련이죠. 싱가포르 국민들이 이제 좀 살 것 같다며 느끼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본 결과 가장 선호하는 힐링 유형은 아주 단순하고 본능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제6편에서는 싱가포르를 움직이는 4대 국민 힐링법의 실태를 공개합니다. 압도적인 1위는 단연 그린 테라피, 즉 공원 이용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거주자의 80% 이상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녹지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원 이용법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힐링을 선호합니다. 싱가포르 전역을 그물망처럼 연결한 360km 길이의 길 덕분입니다. 주말 아침이면 숲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하는 인파로 장관을 이룹니다. 정체된 도시에서 내 몸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며 막힌 혈과 스트레스를 뚫어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의 영혼과도 같은 마칸 테라피입니다. 말레이어로 마카는 먹는다는 뜻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밥 먹었니 하는 말은 모든 안부를 대신하는 인사말이죠. 그 힐링의 성지는 비싼 레스토랑이 아닌 서민들의 부엌 호커센터입니다. 직장인부터 동네 주민까지 모두 모여 숯불에 구운 사태와 칠리 크랩을 즐깁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땀 흘리며 음식을 먹고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는 순간, 싱가포르인들은 이 순간을 모든 시름이 씻겨 내려가는 시간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는 팬데믹이 낳은 트렌드, 스테이케이션입니다. 좁은 섬나라는 국경을 넘지 않으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나라 안에 낯선 공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떠나 도심 속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며 수영을 하고 룸서비스를 즐깁니다. 해외여행을 온 듯한 착각을 주는 이 일탈은 의무감에서 벗어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제 주말 호텔 로비는 관광객보다 현지인 가족들로 더 붐빕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밤을 지배하는 나이트 스웨트, 야간 운동입니다. 낮에 태양이 너무 뜨겁기에 진짜 힐링은 해가 지고 난 뒤 시작됩니다. 밤 8시가 넘으면 강변은 형광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혼자 뛰지 않고 무리지어 뛰며 서로를 응원합니다.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땀을 흠뻑 쏟아내는 행위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정화의식입니다. 걷고, 먹고, 떠나고, 달린다. 싱가포르의 힐링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감각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역동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활동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기분 탓은 아닐까요? 대학과 연구소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밀한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제7편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형별 힐링의 놀라운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였습니다. 제7편 기분이 아니라 과학이다. 데이터로 증명된 치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입니다. 우리는 숲을 걸으며 상쾌하다고 말하고 명상을 하며 마음이 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에게 이런 감상은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몇 % 줄었는가? 제7편에서는 대학과 연구소들이 밝혀낸 놀라운 과학적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플라세보 효과가 아닙니다. 피와 데이터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데이터는 치유 정원의 의학적 효능입니다. 국립대학 보건시스템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원 프로그램 전후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참여 노인들의 혈액 속에서 면역 체계를 공격하는 염증성 물질인 인터류킨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45% 이상이 심리적 웰빙 점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의 향기를 맡는 행위가 실제 염증 억제제를 먹은 것과 같은 생물학적 항염 효과를 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 노출과 정신 건강의 상관관계 데이터입니다. 국립대학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진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주 1회 이상 공원을 방문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정신적 웰빙 점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80%는 자연 속에 머무는 시간이 멘탈 붕괴를 막아준 결정적 요인이라 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국민들이 녹색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숲이 주는 치유 효과가 영양제만큼이나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힐링 플랫폼인 마인드라인의 이용자 평가 데이터입니다. 보건부 산하의료혁신청의 분석에 따르면 이 앱의 자가 관리 도구를 사용한 뒤 이용자의 70% 이상이 즉각적인 스트레스 완화를 경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대, 30대 청년 세대의 반응입니다. 이용자의 65%가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AI와의 익명 상담이 더 효과적이라 평가했습니다. 기술이 마음의 장벽을 낮추는 치유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경제적 효과 데이터입니다. 조사 결과 기업이 직원의 힐링 프로그램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약 2.38달러의 수익이 돌아왔습니다. 결근율 감소와 생산성 향상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힐링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닙니다. 2배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확실한 남는 장사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업들이 앞다투어 요가 강습을 열고 명상실을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보십시오. 혈액 속 염증 수치의 감소와 238%의 투자 수익률. 싱가포르의 힐링은 감성이 아니라 철저한 과학이자 경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데이터가 훌륭해도 완벽한 천국은 없는 법입니다. 화려한 수치 뒤에는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적 불만과 정부를 향한 날선 요구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제8편에서는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3대 힐링 정책 요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근 후에는 제발 건드리지 말라는 그들의 절규를 들어봅니다. 지금까지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였습니다.
제8편 퇴근 후엔 건드리지 마라. 국민의 3대 절규. 안녕하십니까?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싱가포르의 화려한 힐링 인프라와 성공 사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세계적인 치유 도시라는 명성 뒤에는 여전히 높은 비용과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인해 숨 막혀 죽겠다고 호소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단순히 공원을 더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8편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에 촉구하는 3가지 힐링 요구 조건을 파헤칩니다. 첫 번째 요구는 비용 장벽을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설 심리 상담을 받으려면 1시간에 2~30만 원이 넘는 거금이 듭니다. 서민들에게 힐링은 그림의 떡이자 부유층만 누리는 사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국민들은 외칩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인이 국가 보조금을 달라고요. 국민연금 의료 계좌인 메디세이브를 일반 심리 상담에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또한 국가 건강검진에 마음검진을 포함해 무료로 받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빗발칩니다. 돈 걱정 없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가장 뜨거운 감자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인 싱가포르에서 편리함은 곧 재앙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도 쉼없이 울리는 메신저로 인해 직장인들의 뇌는 24시간 로그온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기업의 연락 자제를 권고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프랑스처럼 아예 법으로 금지해달라는 것입니다. 퇴근 후 업무 지시는 불법이라고 못 박아야 비로소 쉴 수 있다는 절규입니다. 이는 주 4일제 도입 요구와 함께 현재 노동계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구는 기록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료나 상담 기록이 남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힐링이 필요해도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병원 가기를 꺼립니다. 상담 이력을 이유로 한 보험 거부와 취업 차별을 법으로 금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살려고 상담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공정. 국민들이 원하는 힐링은 숲의 공기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삶을 옥죄는 시스템을 뜯어 고쳐달라고 국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요구들이 흩어지지 않고 거대한 문화적 흐름으로 응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의 힐링은 이제 소수의 불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거대한 생활 양식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9편에서는 전 국민의 3분의 1이 동참한 압도적인 힐링 문화의 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6대 블루존으로 지정된 그들의 저력이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 도사였습니다. 제9편 170만 명이 걷는 나라 세계 6번째 블루존의 기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입니다. 어떤 문화가 한 국가의 주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할까요? 싱가포르에서 힐링은 소수의 유행이 아닙니다. 매일 숨을 쉬듯 실천하는 거대한 생활 양식이자 생존 문화입니다. 제9편에서는 싱가포르 힐링 문화가 가진 압도적인 규모와 파급력을 숫자로 증명해 보려 합니다.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2023년 전 세계 장수 마을을 연구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같은 자연 마을에 이어 세계 6번째 블루존으로 최첨단 도시 싱가포르를 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블루존은 자연 덕분에 만들어졌지만 싱가포르는 인류 최초로 설계된 도시형 블루존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힐링 문화가 전 세계가 인정한 글로벌 표준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적을 만든 것은 국민의 참여 규모입니다. 그 정점에 내셔널 스텝스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 걷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구는 무려 17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 중 갓난아기와 노인을 제외하면 국민 3명 중 1명이 참여하는 셈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공원을 걷는 풍경은 이제 싱가포르의 가장 흔한 일상입니다.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전 국민이 움직이는 거대한 국민운동입니다. 싱가포르 힐링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생활 밀착형 규모입니다. 힐링을 위해 멀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80%가 사는 아파트 1층은 보이드 데크라 불리는 빈 공간입니다.
이곳은 아침에는 노인들의 태극권 수련장, 저녁에는 청년들의 요가 교실이 됩니다. 전국 수천 개의 아파트 단지 1층이 전부 힐링센터로 변하는 것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엘리베이터만 내려가면 힐링을 만나는 거대한 조직이 싱가포르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식문화의 변화 규모 또한 엄청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건강한 음식에 더 건강한 선택 마크를 부여합니다. 지금 4,000개 이상의 매장과 수만 개 제품이 이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마크가 없으면 건강하지 않은 음식으로 인식하고 구매를 꺼리기까지 합니다. 국민의 입맛과 소비 패턴을 송두리째 바꾼 어마어마한 문화적 대전환입니다. 170만 명의 걸음과 세계 6번째 블루존, 그리고 4,000개 매장의 변화. 싱가포르의 힐링은 소수의 취미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움직이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제10편에서는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정부의 변화된 입장과 태도를 조명합니다. 어떻게 국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녹여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 도사였습니다. 제10편 지시하는 정부에서 경청하는 파트너로. 안녕하십니까?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 도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싱가포르를 벌금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엄격한 이미지 때문이었죠. 하지만 힐링과 정신건강이라는 주제 앞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놀라운 변신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답을 다 안다는 오만을 버리고 국민에게 무엇이 힘드냐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제10편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정부의 변화된 입장과 소통의 현장을 조명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2022년 시작된 거대 프로젝트 포워드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현 총리를 필두로 한 리더십은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의 미팅에 수십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무한 경쟁 시스템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외침이었죠. 정부는 이 목소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경쟁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성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국가 비전의 설계도가 된 순간입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정신건강범정부 태스크포스의 출범입니다. 국민들은 창구가 너무 복잡하다고 불만했습니다. 정부는 이 비판을 즉각 수용했습니다. 30개가 넘는 정부 기관을 하나로 묶어 통합 컨트롤 타워를 만든 것입니다. 칸막이 행정을 부수고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리치라는 피드백 기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여론을 살핍니다. 힐링 프로그램이 너무 멀다는 민원이 올라오면 정부는 바로 보정 조치를 취합니다. 아파트 단지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철학입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힐링을 바라보는 정부의 철학적 입장입니다. 과거의 힐링은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힐링은 가로등 같은 공공재라고 말입니다. 가로등을 켤 때 돈을 내지 않듯이 치유 인프라 역시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상담과 운동시설을 무료나 초저가로 개방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적 같은 복지적 결단입니다. 지시하는 정부에서 경청하는 파트너로. 싱가포르의 힐링 혁명은 나무만 심은 결과가 아닙니다. 아픔에 공감하고 그 목소리를 제도로 끌어들인 정치의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싱가포르 힐링의 모든 것을 훑어보았습니다. 시각과 정책, 그리고 산업과 문화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은 정말 성공적일까요? 다음 제11편에서는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한 싱가포르 힐링의 종합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 도사였습니다. 제11편 빛과 그림자, 세계가 주목한 힐링 성적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 도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10편의 영상을 통해 싱가포르가 힐링에 얼마나 진심인지 목격했습니다. 숲을 도시에 옮겨 심고 AI로 마음을 상담하며 전 국민이 함께 걷는 나라,
겉보기에 싱가포르는 분명 완벽에 가까운 치유의 유토피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명과 암이 존재합니다. 제11편에서는 전문가의 시각과 각종 지표를 바탕으로 냉철한 종합 성적표를 매겨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싱가포르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취는 힐링의 접근성 혁명입니다. 경제지 블룸버그는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힐링 도시라 평가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에서 자연을 즐기려면 큰맘 먹고 유명 공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누구나 슬리퍼를 신고 5분만 걸으면 울창한 숲길을 만납니다. 돈이나 차가 있건 없건 누구나 공평하게 자연의 치유를 누리게 설계했다는 점. 이것은 힐링을 개인의 능력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인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승리입니다. 간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걸음수와 스트레스 지수를 실시간 분석해 정책을 수정합니다. 이 방식은 전 세계 행정가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의 행복 보고서에서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비판적 시각의 핵심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괴리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높은 생활비와 경쟁 시스템을 지적하며 물가 비싼 도시에서의 힐링은 모순적이라 꼬집었습니다. 도시는 숲으로 변해 하드웨어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으로 가득합니다. 국가는 쉼을 권장하지만 사회 구조는 여전히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이 부조화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또한 비용의 양극화 문제도 여전합니다. 공원을 걷는 것은 무료지만 마음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전문 치료는 여전히 중산층 이하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가벼운 힐링은 평등하지만 깊은 치유는 불평등하다는 비판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가 남은 과제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싱가포르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진화하는 실험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콘크리트 정글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살 방법에 대해 가장 진지하고 치열하게 답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경쟁 사회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국가가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노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틀림없습니다. 싱가포르의 도전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도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갑니다. 싱가포르의 성공과 실패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제12편에서는 이 대서사실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최종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산힐링 건강TV의 약산도사였습니다. (12편) 마지막 회. 당신은 쉴 자격이 있다.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산힐링 건강TV의 약산도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11편의 영상을 통해 아시아의 작은 거인 싱가포르가 어떻게 국가의 명운을 걸고 힐링에 집착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숲으로 뒤덮인 도시와 국민의 잠까지 챙기는 정부, 그리고 함께 걷는 170만 명의 시민들, 그들의 이야기를 끝마치며 저는 오늘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잠을 적게 자는 나라, 자살률 1위와 번아웃 공화국, 이것이 슬프게도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쉬면 도태된다는 생각과 죽도록 노력해야 성공한다는 신화 속에 갇혀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비명을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싱가포르가 힐링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그들이 한가해서가 아닙니다. 잘 쉬어야만 더 멀리 더 오래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국가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죄책감 갖지 말고 쉬십시오.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잠시 멈추는 것은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둘째, 행복을 찾아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힐링을 하려면 큰돈을 들여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사람들은 집 앞 공원과 아파트 벤치 그리고 퇴근길 가로수 아래에서 매일 치유받습니다. 진정한 힐링은 일상의 틈새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여십시오. 동네 공원을 10분만 걸으십시오.
나만의 5분 힐링 구역을 찾아내는 작은 습관이 인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혼자 아파하지 말고 연결되십시오. 싱가포르의 힐링은 함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함께 뛰며 안부를 묻는 공동체가 그들의 정신을 지켜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약산 힐링 건강 TV라는 공간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국가가 시스템을 바꿔주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싱가포르가 도시를 숲으로 바꿨듯이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작은 치유의 정원을 가꿀 차례입니다. 이 긴 다큐멘터리 여정이 여러분의 지친 삶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힐링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숲속에서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하는 약산 힐링 건강 TV의 약산도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힐링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